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끼리분들. 자, 7월의 첫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뉴스가 있는지 바로 확인하도록 할게요. 델타 변이 그래봐야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오를 담을 때가 이제 다가온다고 하고요. 다음으로는 오비고 청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비고 청약 해야 되는지 그거를 다뤄보고, 마지막으로 재난지원금 25만원씩 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전부 다 주는 게 아니라 하위 80%한테 준다라고 합니다. 과연 하위 80%가 얼마 정도의 월급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경제 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021년 7월 1일 목요일입니다. 7월 첫 번째 날부터 시장이 조금 좋지 않기 때문에 기분이 흐앙할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또 시장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기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경제 뉴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알고 계시죠?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 기리색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낙관론, S&P 사상 최고치,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경제활동 재개와 페드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지속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S&P 500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CNBC는 이렇게 증시가 좋은 이유는 투자자들이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에 적응하고 있고, 경제가 회복됨에도 연준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한다고 보면서 주식을 계속 사들인다고 하네요. 그리고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도 아직은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JP모건에서는 변이가 주식시장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며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에서의 사망률이 낮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용지표도 좋게 나오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오늘이 가장 싸다, 이 말을 계속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찐바닥 찍은 바이오주 접근법은, 최근 들어서 바이오가 정말 안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분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게 삼성전자 그리고 바이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주식이 안 가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삼성전자랑 바이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중에 삼성전자는 하반기에 좋다라는 얘기가 슬금슬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매수하신 분들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플러스 바이오가 문제인데요. 이 뉴스 기사를 통해서 바이오 주식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사면은 어떤 주식을 추천하는지 그걸 보도록 할게요. 국내 바이오 증시가 신고가 랠리를 펼치는 가운데 올해 가장 소외된 업종으로 꼽히는 바이오 산업의 주가가 드디어 움직일 거란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수 상승 흐름에서의 반년 이상 비켜나 있던 데다가 팬데믹 정상화로 바이오의 꽃이라고 불리는 신약 및 신기술 개발에 대한 관심이 다시 돌아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적에 비해 과도하게 주가가 떨어진 종목에 관심을 두는 것으로 시작해 임상 통과 확률이 높은 종목 위주로 접근하는 방법이 추천된다고 하는데요. 자, 아래 보시면 올해 코스피 업종별 수익률입니다. 가장 좋은 거는 섬유의복이 가장 좋았고요. 그리고 가장 안 좋았던 건 의약품이 무려 마이너스 12%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전기가스업, 전기전자, 이런 섹터가 시장보다도 낮은 한 1에서 5% 정도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정확한 수치를 보자면은 올해 초부터 이날까지 코스피는 무려 15%나 올랐습니다. 하지만 의약품 업종은 12%나 하락했는데요. 둘의 격차는 무려 27.4%라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도 이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언젠가는 다시 좁혀지겠구나라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반면 코스닥은 그나마 낫다고 합니다. 코스닥은 그동안 6.2% 상승했고 제약 업종은 4.7% 내렸으니까 차이는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KB증권에서는 바이오는 내용이 어려운 것을 차지해도 성장으로 주가를 설명할 수 없는 시기가 많고, 새롭게 등장해 시계열이 짧은 종목과 밸류에이션이 극단적인 종목이 많아 계량 분석으로 다가가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기술적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감지되었는데,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한 바이오 업종이 지난해 12월부터 6월 중순 기준 7개월 연속 시장에 졌다는 점이 의미 있는 변화가 감지된 점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린가? 2019년 9월 그리고 2016년 11월 당시 5개월 연속 졌던 과거 최장 기록을 경신한 셈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과거를 봐도 이렇게 바이오가 천대받은 적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말은 억눌려 있던 게 다시 튀어오를 수도 있다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상황은 바뀌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상승과 함께 나타난 팬데믹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은 자연스레 바이오주의 반등 전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코스닥 제약 같은 경우는 이달 10%나 상승해 같은 기간 지수 수익률 4.8배를 2배 이상 상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제약바이오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미국과 중국에서 각각 바이오 빅사이클이 도래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미국은 알츠하이머 시장 개화와 항암제, 중추신경, 자가면역과 관련된 인수합병 또는 라이센스 거래 등이 활발한 것으로 전망했으며, 중국은 면역 항암제 내수 시장이 본격화되고 해외 시장에서는 위탁 생산 개발, CDMO 능력을 입증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바이오에도 호재가 많다고 하는데요.
하반기의 주요 업체인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상저하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백신 위탁 생산, CMO 관련 종목들 또한 하반기에는 실적을 확인할 수 있기에 옥석 가리기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이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이오가 지금까지 많이 눌려 있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심플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에 투자를 한다면은 이익 흐름이 양호했지만 주가가 과도하게 빠진 종목을 바탕으로 그리고 임상 결과 발표와 기술 이전 계획이 있는 종목 등이 추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이러한 기업들을 증권사가 추천했다고 하는데 하나씩 다 읽어드리고 그리고 중복 추천은 뭐가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녹십자, 대웅제약, 루트로닉, 한올바이오파마, 한미약품, 알테오젠,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레고캠바이오, 제테마, 제이시스 메디칼, 유한양행, 랩지노믹스 이러한 기업들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삼바, 유한양행, 셀트리온 이 세 개 기업은 3번씩 추천이 되었다는 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최근 기리분들 중에서 저평가 주식을 찾는다면 저평가로 말하기는 어렵죠 바이오가. 하지만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찾는다면 바이오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쯤 공부해 보시기 바래요. 자, 가장 대표적인 주식 두 개죠. 한번 차트를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속적으로 슬금슬금 올라가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셀트리온은 조금은 좀 좋지 않죠. 그러나 긍정적인 걸 찾자면은 지금 현재 바닥을 다지는 형국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봤을 때는 셀트리온 치료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오비고 최상단 14,300원의 확정. 공모 수량 10% 늘린다. 미래차 소프트웨어 플랫폼 전문기업 오비고는 공모가를 희망밴드 상단인 14,300원에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자, 오비고는 기관 투자 대상 수요 예측을 실시했으며 기관 경쟁률은 1123대 74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1300대 1은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은 조금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따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난 몇천 원이라도 먹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봤을 때 손해볼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 길이 또 공모주에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상장 주관사는 NH투자증권 내일까지 진행이 된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배터리 사업부 분할 검토하나. 작년에 이런 뉴스를 봤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SK이노베이션이 아니라 LG화학 이런 이름이 적혀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데자뷰 같긴 하지만 어쨌든 SK이노베이션이 장중 8%대 급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하는가? SK이노베이션이 사업 분할 검토 소식에 주가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분할한다는 것은 물적 분할을 충분히 염두에 둔다는 거겠죠. 물론 아직까지 결정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분할이라는 글씨를 보자마자 다 던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 주주분들은 정말 깜놀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장 초반에는 정상적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전일보다 더 오르기도 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런 공시와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는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깊게 다루는 건 다른 영상을 통해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일단 정말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이미 기리분들이 보시다시피 저 뉴스 때문에 8%나 빠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단식으로 조금 더 빠질 확률도 당연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작년 LG화학을 딱 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결국 주가는 떨어지다가 이거는 보이지도 않을 만큼 다시 쭉쭉쭉 뻗어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보유 중이신 기리분들은 짧게는 한 달 정도 고생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결국은 이 주가를 회복하고 다시 올라갈 거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적 분할 가능성 때문에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 확실하게 정해진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설사 분할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의 펀더멘탈이 바뀐 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연히 시간이 지나면 회복을 할 겁니다. 자, 일단 이런 뉴스가 갑자기 쏟아져서 SK이노베이션 주주분들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자, SK이노 주주분들 힘내시고 빠르게 회복하길 바라도록 할게요. 자, 요즘 델타 변이가 난립니다. 그러나 델타 변이로 전면 봉쇄 가능성은 낮다라고 하고 그리고 경제 타격도 제한적이라고 하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미국 경제가 집단 면역에 근접하면서 경제 활동이 재개되고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이연 소비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자, 그러나 앞서 자리 잡은 비대면 라이프 스타일이 이미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일부 제약회사들의 백신 효과 등 이러한 영향으로 델타 변이에 대한 전면 봉쇄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며 이에 경제에 미치는 타격도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자, 이미 우리는 코로나를 1년 넘게 겪은 베테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코로나가 퍼지면 퍼질수록 우리는 이대로 하던 대로 그냥 하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면 봉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행위 규제가 주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타격도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혹시나 기리분들이 델타 변이 너무나 커져가지고 완전 난리 나는 거 아니야? 증시 완전 박살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은 해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설령 그런 상황이 일어나서 주가가 빠지더라도 그때는 기회일 거다라는 생각도 같이 해볼 수 있겠죠. 우리는 또 그거를 해결을 할 거니까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한컴 라이프케어 증권신고서 제출 8월 상장 목표. 기리분들, 한컴 라이프케어라는 기업 알고 계신가요? 아마도 거의 처음 들어보신 분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름을 보자면 라이프케어라고 적혀있죠. 그렇다면 생명에 관련된 기업, 바이오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바이오랑은 조금 다릅니다. 소방 및 방위산업, 공공기관 등의 관련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라고 하는데요. 국내 최초로 공기호흡기 독자 개발에 성공했으며 최근 대규모 자연재해나 질병, 안전사고로 인해 주목을 받고 있는 개인 안정장비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딱 생각했을 때는 소방관들이 쓰는 장비들이 있죠. 그런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한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 컴퓨터실에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바로 이 한컴 라이프케어가 그 한글과 컴퓨터의 자회사라는 점도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뭔가 좀 안 어울리지만 과거에도 공부했다시피 한컴이라는 기업은 최근 우주에도 관심 있는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죠. 자, 내용을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컴 라이프케어 대표는 이번 상장을 계기로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개발 역량을 강화해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한 주당 공모 희망가는 1,700원에서 13,700원이고 공모 예정 금액은 최대 1,137억. 그리고 7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기관 수요 예측을 거쳐 최종 공모가를 확정하고 8월 5일부터 이틀간 일반 공모 청약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상장 예정 시기는 8월 중순이라고 하고 그리고 대표 주관사는 미래셋 증권이라고 하네요. 자, 기리분들, 일단 저 기리씨 예전에 공부를 했을 때 이 한컴 라이프케어가 돈을 진짜 잘 버는 회사였습니다. 다음 달에 상장을 한다고 하니까 이번 달 말쯤에 한번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입니다. 소득 하위 80%의 가구당 제한 없이 1인당 25만원 재난지원금. 이 부분은 아마도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장 궁금한 부분이 뭔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정부가 2차 추경 경정 예산안을 통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소득 하위 80%의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는 10만원씩 추가로 지급해 총 35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은 그럼 나는 당연히 80% 안에 들겠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어느 정도 소득이면은 하위 80%인지 한번 수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봤을 때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365만원, 2인 가구는 617만원, 3인 가구는 796만원, 4인 가구는 975만원, 5인 가구는 1151만원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혼자 사신다면 365만원 정도까지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4인 가구로 봤을 때 연봉으로 1억 1,7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소득 하위 80%의 기준선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사면은 100만원 버는 것. 7월 인상설에 300여 명이 샤넬 런을 했다고 합니다. 자,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이 7월 가격 인상 소문이 파다한 가운데 6월 마지막 날인 30일 오전 9시 40분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는 200명의 인파가 몰려 있었다. 장마철을 앞두고 조금씩 내리는 비에 우산과 텐트, 캠핑 의자를 준비해 새벽부터 대기하던 사람들은 오전 10시가 가까워지면서 주섬주섬 자리를 정리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이유가 무엇인가? 백화점 오픈 30분에 앞서 번호표를 나눠주기 때문에 자리를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자, 정문에서 10번째 이내에는 준비했던 텐트를 접어서 어깨에 짊어진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마치 이걸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대여를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 새벽에 갔는데 그때 막 새벽 2시, 새벽 3시에 그때 가신 분도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샤넬백을 사기 위해서도 새벽에 가야 된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얼마나 일찍 와야 되는가? 바로 새벽 6시 전에는 와야지 20번째 안에 들 수 있다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가면서 샤넬백을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말 때문이라고 그렇다고 하는데요. 샤넬과 서울 아파트는 오늘이 가장 싸다. 최고의 명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일 명품업계와 국내외 소식통에 따르면 샤넬은 7월 중에 가격을 인상할 거라는 소문이 무성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장 싼 6월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몰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가격을 9에서 15% 정도 올린다고 하는데 하나의 가격이 대략 1,000만원 정도 하니까 한 100만원 정도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가방 가격이 100만원이 바뀌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가방을 일찍 사기 위해서, 그리고 플러스 그 가방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 길이 또 이거를 알고 있고 그리고 집 근처에 샤넬이 있었다면은 매일 새벽마다 가서 앉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팔면은 100만 원이 들어오니까요. 어쨌든 샤넬 그리고 서울 아파트 미국 주식은 오늘이 가장 싸다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스타벅스 제주 4개점 일회용 컵 없는 매장으로 운영한다고 하네요. 지난번에 같이 봤던 뉴스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오는 6일부터 스타벅스 제주 지역 4개 매장을 일회용 컵이 없는 매장으로 운영한다고 이를 밝혔다. 자, 고객이 음료 구매 시 보증금 1,000원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 리유저블 컵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컵을 자유롭게 사용하다가 사용이 완료된 리유저블 컵은 스타벅스 일회용 컵이 없는 매장 4곳과 제주공항 내에 설치된 리유저블 컵 반납기를 통해 반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납이 완료되면 소비자에게 현금, 스타벅스 카드 잔액, 해피앱이 포인트 등으로 보증금이 반환된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파손된 컵은 반납이 불가하며 반납기 내 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당연히 일회용품을 줄이겠다라는 목적이 있겠죠. 그리고 스타벅스는 오는 10월까지 제주 지역 전 매장으로 일회용컵 없는 매장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베타 버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주 지역에서 운영 중인 스타벅스 매장은 무려 23개나 된다고 하는데요. 제주 전 매장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간 약 500만 개의 일회용컵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도전은 언제나 환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크래프톤이 디즈니의 비견, 공모가 거품. 이건 아니잖아. 기리분들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크래프톤 너무 비싸다 이런 말이 정말 많았죠. 증권업계에 따르면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게임업체 크래프톤은 공모 희망가 산정에 적절성을 두고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6일 이 회사의 증권신고서를 접수한 금융감독원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금감원에서는 그냥 조금 더 근거를 제시해주세요 라고 말을 했지만 하지만 시장에서는 크래프톤이 공모가를 높여 잡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금감원이 본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얼마나 비쌌길래 그랬나 그걸 봤더니 자사 기업 가치를 35조로 추정하고 주당 공모가를 45만 8천 원에서 55만 7천 원으로 잡았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이 수치는 2010년 코스피에 상장한 삼성생명 4조 8천억을 뛰어넘어 국내 IPO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 상장된 양대 게임사 NC소프트 18조, 넷마블 11조를 합친 것보다 더 많다라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이대로 크래프톤을 상장한다면 크래프톤을 팔고 넷마블 사고 NC소프트를 사도 돈이 남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비싸게 공모 희망가를 높게 잡았나? 크래프톤의 공모 희망가가 너무 높다고 보는 측에서는 기업 가치 선정 때 비교 대상으로 삼은 기업을 문제 삼는다고 합니다. 바로 누구를 삼았냐? 월트 디즈니 그리고 워너뮤직 그룹 등 글로벌 콘텐츠 업체 두 곳을 비교 기업으로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크래프톤이 배틀그라운드를 배경으로 한 단편 영화를 만들거나 캐릭터 사업을 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콘텐츠 사업을 하기 때문에 디즈니와 비슷하다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IPO 사업 성과가 아직까지 뚜렷하지도 않은데 디즈니 같은 글로벌 기업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하네요. 어쨌든 크래프톤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기업 가치를 낮춰서 돌아오지 않겠나. 마지막으로 오늘의 기업 2개를 보고 빠르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 투자자산 가치 상승, 신작 흥행 긍정적, 목표가 상승. 신한금융투자는 넷마블에 대해 투자자산 가치 상승과 신작 흥행이 긍정적이라며 투자의견 매수, 목표 주가 16만 5천 원으로 상향했다고 합니다. 자, 넷마블이 가지고 있는 코웨이, 하이브 등 이런 애들이 주가가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가치 부담이 완화되고 있고 지분율은 낮지만 카카오뱅크 상장도 모멘텀으로 작용 가능하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이 연구는 지난달 10일 출시한 제2의 나라 흥행도 고무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제2의 나라는 국내 시장에서는 iOS 3위, 구글 플레이 3위를 기록 중이라고 하는데요. 자, 기분들 혹시 제2의 나라 해보셨나요? 이 게임이 어떤지 지금도 하고 계시다면 평가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목표가 16만원 여기쯤이 될 수 있겠죠. 거기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지금 봤을 때 1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차트를 봤을 때도 이렇게 파도를 쭉쭉쭉쭉 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상승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열린 마음으로 공부해보시기 바래요. 자, 다음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지난주에 같이 공부했던 기업이죠. 올레드로 AR, VR 등 메타버스 시장 확대에 주도를 한다고 합니다. KB증권은 LG 디스플레이의 OLED 산업이 향후 메타버스 시장 확대를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37,000원을 각각 유지했으며 지금 현재 LG 디스플레이는 24,500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메타버스 구현을 위해서는 OLED가 필수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OLED 패널의 독과점적 비율 대형 1위, 중소형 2위, 자동차 1위를 확보한 LG 디플의 수혜가 기대된다며 특히 내년부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구글 등이 다양한 메타버스 IT 기기, XR, AR, VR, HMD 등 이런 것들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LG 디플의 전략적 협업이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메타버스의 OLED가 필요한 이유는
응답 속도가 빠르고요. 그리고 고해상도 및 경량화 장점을 보유하고 있어 AR 그리고 VR 가상 스크린에서 사람 시선이 끊이지 않고 좌우로 흔들림 없게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OLED 산업은 메타버스를 통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전망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자, 지금 현재 LG 리플의 가격은 24,500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평선을 타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여기서 조금 더 쉬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목표가까지는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가면 갈수록 OLED의 시장이 온다라고 생각을 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쯤 공부해보시고 기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경제 뉴스가 끝났습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일 또 재밌는 뉴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